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터에서 활동 중인 홍주혁이고요. 나이는 만으로 26살이고 자립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정에서 온 오혜림입니다. 여기 나이는 만으로 33살이고요. 한가정에서 지낸 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박진이고요. 저는 지금 생명의터를 알게 돼서 자립한 지 지금 3년 차 되고요. 저는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주미입니다. 2022년도 7월 말에 입소를 했습니다. 한가정에 입소하기 전에는 망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여기 예림이도 만나고 한가정 사람들도 다 착하고 친절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 온 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초중고를 다 대전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는 대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삶의 터전이자 제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사회가 너무 차가운 곳이 아닐까, 그렇게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의터도 알게 되고 혼자서 지역사회에 스스로 나와서 어디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생각보다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상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4층 빌라인데 이렇게 해코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분들에게 시끄럽게 굴고 과격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제가 증상이 좋아졌을 때 만났는데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괜찮아졌냐고 하면서 매일 만나는 그 이웃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저의 지역사회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에서 1년 직장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꽃집 다니면서 직장 체험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도움이 되고 꽃들을 보고 이렇게 다루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제 증세가 조울증 증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증세가 있는데 그 증세를 잡는 게 취업으로 가는 길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세를 잡기 위해서 독서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산책하면서 나무도 보고 꽃들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증세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정에서는 선생님이 도와드리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요. 저희 원장님이 요양원을 또 운영하세요. 오전에 잠깐 요양원 가서 봉사활동으로 이제 할머니들 프로그램 하는 거 도와드리고 컴퓨터 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금방 가고 또 뭔가 또 생활이 더 리듬감 있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과의 마찰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터를 열심히 다니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뭐 청소도 하고 나 먹을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활동이 되더라고요. 장을 직접 재래시장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고 또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물건 같은 거 필요한 거 사면서 활력을 얻기도 하고 그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힘들고 그러면 재래시장에 가면 활기도 넘치고 뭔가 막 나도 여기서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막 그런 의욕도 생기고 좀 제가 배워요. 그 부분에서는. 네. 저도 박진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저희 집에서 생명의터까지 5분 거리거든요. 생명의터 가는 길에 항상 할머니 두 분께서 앉아 계세요. 각각 다른 곳에. 근데 추운 날도 그렇고 더운 날도 그렇고 가리지 않고 앉아서 채소를 다듬고 계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느끼면서 나도 생명의터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좀 더 열정적인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당해지기로 생각을 했어요. 복지카드가 나왔고 장애인이 된 상황이지만 저 스스로 그래, 나는 장애인이어도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살아나가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하면서의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외로웠는데 친한 형이랑 산책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소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저만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외로움도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편이에요. 이렇게 시를 읽는다거나 뭐 이런 철학서적 같은 거 읽는 거를 좀 난해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사람 존재 자체가 외로운 존재니까 외로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자기가 극복해야지, 내가 외롭다고 이성을 만난다거나 친구를 외로울 때마다 막 불러낸다거나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면서 자기 나름대로 단단하게 자기 내면을 다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뻔뻔한 편이에요. 왜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저를 바라볼 뿐이지 내면적인 대화를 나누면 또 그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시설에 입소하고 나니까 여기는 막 8시, 9시에 자고 막 아침 막 6시에 깨고 막 엄청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설은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를 해요. 아침 체조를. 근데 그것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파서 약을 먹으니까 그때는 엄마가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이었는데 제가 뭐 일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냥 얘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한 가정에 와서는 이제 원장님이 그 회원들이 밖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기를 바라세요. 재활 시설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꽃집에 원장님이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하셔서 나갔는데 불면증이랑 피부 여기 얼굴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약을 타서 먹는데 불면증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잠이 오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초반에는 꽃집에 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되게 오전에만 일하고 오는데. 그리고 아까 요리 얘기를 했는데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안 시키셔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정에 오니까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해요. 저도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막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칼 같은 것도 잘 못 다루고 그래서 그 한 가정에 입소한 첫 해 겨울에 칼 쓰다가 손을 베가지고 내 바늘을 꼬맸어요. 근데 이게 엄지 쪽인데 지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옆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리를 조금 하게 됐어요. 이걸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많이 아껴주는데 앞으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 용기 내서 살아보자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오예림님처럼 나이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조울병이 발병이 돼서 자살을 꿈꾸기도 했었죠. 자살은 꿈꿀 때만 아름다운 거지 현실화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가족들이나 그 죽은 당사자나. 통계를 보면은 조울증 환자가 우울증 환자보다 더 자살률이 높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 이거를 바꿔서 내가 자살하지 않고 자연사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죽음을 꿈꾸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삶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내가 선택해서 다니게 된 데가 이제 생명의 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현병이 이제 3년 전에 터지고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년 만에 다시 꿈이 생겼거든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북 팟캐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겸해서 제가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북 팟캐스트랑 그리고 자기계발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 인지도를 좀 넓혀보고 싶은 거창한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을 갖게 되면서 삶에 대한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다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을 저는 제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항상 저는 마음에 꿈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병이 있건 병이 없건 상관없이 모두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주미 언니가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또래가 별로 없는데 언니가 있어가지고 요리도 도와주고 뭐 말동무도 하고 같이 밤에 잠도 같이 자고 어디 뭐 영화 보러 갈 때도 언니랑 같이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소소한 게 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림이가 있어서 좋고요. 저도 이제 종교가 있는데요.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 필사를 한다거나 하는 게 큰 힘이 또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좀 가정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본성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데 그거에 가려져 있다고 친구들도 얘기해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병도 나에게 이렇게 조울증이나 뭐 조현정동장애 이 병명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루하루 이제 밝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막상 부딪혀보면 불가능한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좀 억척같이 살잖아요. 우리 아줌마들 사는 거 보면은 용기 잃지 않고 의지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 병도 잘 다스려서 정상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생명을 해하거나 이런 일 없고 부모님들한테도 내가 잘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효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생활해 나가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죠. 아, 나는 자립에 실패할 거야. 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그만 멈춰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난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긍정의 메시지로 전환을 머릿속에서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망상 증상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사람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으로 아픈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열심히 참여해서 홀로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니한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그렇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아침밥이 먹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걸 사소하게 감사하는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이 늘상 얘기하시는 걸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미래에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괜찮다고 원장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잘 보냈으면 오늘 됐고 내일 또 잘 보내면 내일 됐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